취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님이신 이용정 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 정권의 문패는 바꿔 달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대미 종속적 분단 정권의 한계에 노출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은 여전히 힘에 의한 억제책을 강화하는 소국적 평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로 확장 억제와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맹 현대화가 구체화되고 국방 예산과 전략무기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선제 공격, 지휘부 제거, 점령 통지를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강화되고 동적 개념의 시간대를 벗어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냉전과 적대로는 대화와 평화 공존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평화 조치로 군사 완충지대에서 포사격 연습, 함정 기동 연습, 연대급 야외 기동 연습, 무인기 침투 등 일체의 군사 위기 조장 행위를 중단함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보를 강화하고 조선과의 대화와 평화 공존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이 세계 최대, 최장기, 최악의 전쟁 연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비롯하여 한미일 및 유엔사 회원국 다국적 연합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내어준 윤석열의 전쟁 동맹의 길은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평화체제 구축의 길이 아닙니다. 한조 간 군사 충돌이나 대만 유사시 미중 간 군사 충돌로 인해 동아시아 신냉전 군사 대결 구도가 작동된다면 대한민국은 전쟁 기지가 되고 전쟁 동맹의 희생양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가 핵전쟁의 대리전장이 되어 민족 공멸과 세계 3차 대전을 부르는 비극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요구하는 동맹국의 안보 분담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권자 대한국민과 함께 적극적 평화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평화 주권 실현은 외교 안보 영역에서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정책의 공론화 장을 열어갈 때 가능합니다. 주권자 대한국민의 외교 안보 주권과 적극적 평화 주권의 확립 없이 분단 정권의 정권 유지 우선의 외교 안보 정책만으로는 식민 분단 냉전 동맹 세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위해 모든 연합 군사 연습을 중단하고 평화 공존을 위해 대조선 적대 관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 3조와 4조를 개정하고 전쟁 정치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때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민족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면적 교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국선언회의 그 주체를 공동으로 연명해 주셨는데요. 취지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상임대표 의장님이신 김상렬 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또렷이 목도하고 있으며 끔찍했던 6.25 전쟁에 첩잠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땅에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 적도 행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반도는 평화가 경제이고 발전입니다. 적대적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과 북의 평화협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강대국들의 패권전쟁에 용병으로 전락하는 동맹은 안 됩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를 방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사회 대개혁운동에도 다시 한번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갈등을 해소하고 주권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짤막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피켓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제가 외치면 아무래도 마지막이 네 글자 될 텐데요. 네 글자를 힘차게 3번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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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정책 폐기하고 평화의 길을 열자! 열자! 예, 적경지역 군사완충지대 설정하라! 설정하라!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자! 나아가자! 적경지역 적대행위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이번 시국선언은 시민사회 종교뿐만 아니라 정당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언은 3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또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시죠. 전 통일부 장관이셨던 이영일 의원님 끝까지 일정 조정하면서 참석해서 좀 귀한 말씀 해주시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의 급한 일정이 잡혀서 참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단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또 일정상 어려우셔서 요새 좀 국회 일정이 좀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조국혁신당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영입니다. 이 시간 국회 외통위 일정으로 직접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과 같은 의지로 늘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담아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현실이자 무조건 사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불신과 단절, 대결의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적대가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등 상반기에 열릴 평화전환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절망 앞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 용기가 필요하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지금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적대를 끝내고 평화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자주와 평화의 길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일정이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키워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 대화와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지금의 방식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자마자 현실의 벽이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국 대리대사는 곧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브런슨 한미연합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도 조건을 앞세우며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제약받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대화는 늘 뒤로 밀리고 군사훈련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반복돼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북관계는 멈춰섰고 군사적 긴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는 3월 또다시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이 자유의 방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정부가 말해온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조건도 새로운 합의도 아닙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멈추는 결단, 그 하나만으로도 한반도에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멈추는 것이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된 군사훈련이 긴장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를 위험한 선택지로 몰아넣어 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낡은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서 우리의 평화 주권을 미국에 내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하고 이를 남북대화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부터 이 요구를 국회 안에서 분명히 제기하고 정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더 이상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평화에 약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접경 지역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계십니다. 이번 말씀은 접경 지역 주민 발언입니다. 경기 북부 평화 시민행동의 활동가이시기도 한 노주연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책임이지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사훈련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훈련의 강도와 방식,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에 참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 결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와 같은 피해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대규모 고위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피해 최소화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됩니다. 훈련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군사훈련과 군사시설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 주체가 되도록 주민 참여 제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군사훈련 안내조차도 이장님들에게 이임해서 이장님들이 마을에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방송으로 군사훈련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방송해주지 않아서 군사훈련이 일어나는지조차 주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군사훈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국가배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또한 보호구역은 무기한 제한이 아닌 기한, 재검토 보상이 전제된 제도로 전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 포천 오폭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건의 경위는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니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무슨 군사훈련의 희생자인가 또는 총알바지인가 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러한 관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안보가 국민을 제압하고 통제하고 희생하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 나라의 그 평화를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바꿔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무인기 사건을 통해서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체 적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와 관련된 군의 기관인 정보사에 대한 수사 또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이 다시금 위험에 놓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오전에 있어서 오시는데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접경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발언은 시민사회 종교권의 발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윤석열의 무도한 내란 외환에 맞서서 비상행동을 만들어서 각계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의한 그 위기 상황에서 비상행동은 단식으로 맞섰습니다. 그 대표님들이 또 이 자리에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첫 말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봉남 회장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봉남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어떤 진영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국가의 핵심 이익이고 헌법이 명령하는 책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는 대화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관리되거나 통제되지 못해서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해 둔다면은 그것은 다시 정책 실패를 넘어서서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남북은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해 놓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규범이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의 긴장이 낮아졌고 대화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9.19 군사합의의 실질적 복원과 함께 남북 대화를 위한 가시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 또는 중단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화의 문이 열렸던 국면에서 군사훈련의 성격, 규모, 시기는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1992년에 그러했고 2018년에 그러했습니다. 핵심은 훈련을 하냐 마냐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군사적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 외교적 신호가 되고 상대의 위협 인식을 키워서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응축되어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 평화정책의 법제화 움직임은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전협정은 그 목적상 적대행위와 무력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군사적 합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 체제에서 유엔사의 권한은 군사적 충돌 방지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교류나 협력, 평화적 이용 자체를 포괄적으로 유엔사가 봉쇄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2026년은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실질적 정책 전환을 이루어 나갈 시기입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제재와 군사 압박 중심의 정책은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전혀 실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긴장을 상시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미 간 정책 협의가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책 결정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정책 결정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 대화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 한미연합의 군사훈련 중단과 같이 가능한 것부터 당장 실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룰 수 없는 지금 현재의 과제이며 그 첫걸음은 적대의 중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국회의 공동대표이신 이용길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직무유기를 일관하던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소집되어가지고 김영석 친일파 독립기념관장 해임안을 결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임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긴 투쟁에 승리라고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일파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파면되는데 내란 잔당들이 파면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어서 한국학
그 중앙연구원이나 등등 공공기관의 내란 잔당들 소탕도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사자들이 무기징역 등등 중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내 나라로 빚어진 민주 회복, 민주 질서의 문란이 차츰 회복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요즘에 계엄 세력들의 내란 세력들의 애환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 계획 중에 윤석열 등은 3,000개의 영연떡을 준비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3,000명을 적어도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민주시민들을 죽이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착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환의 우두머리들을 포함해갖고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집권기, 특히 계엄을 통한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는 그나마 그래도 교류와 통일로 가는 기미들 가지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간의 이 모든 시도와 관행들이 폐쇄되고 적대적 두국가 상태로 지금 견고하게 분단이 구축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제안을 하고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는다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 300명까지도 죽을 수 있는 이런 범죄자입니다. 내란 범죄의 현장을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치유한다고 하면 애환의 범죄는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을 회복해서 평화로 나아간 길을 결정하고 그리고 시행해야 될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내란 치유의 과정과 함께 윤석열 계엄 등으로 최악의 경우에 몰려있는 남북 적대적 관계를 남북 평화 회복의 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치로 우선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엉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계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회 정영희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 정영희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민입니다. 농민에게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높아질수록 가장 먼저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땅을 떠날 수 없는 농민과 그리고 서민들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적대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이 적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쟁 연습입니다. 이런 군사훈련이 반복될수록 긴장은 높아지고 한반도는 갈등과 충돌의 위험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통상 압력과 외교적 강요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주권 국가라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은 그렇지 않아도 회생 불가의 상태입니다. 기후위기, 농촌 소멸, 식량위기 속에서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전쟁 연습과 군사 대결에 막대한 자원을 쏘아붓는 현실을
농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돈과 힘을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는 데 쓴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 연습을 중단하고 조정했을 때 대화의 문이 열렸고 평화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정부의 전향적인 중단 노력과 그리고 주권적 결단입니다. 농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3월 한미 군사 연습 중단으로 분단과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농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요구합니다. 주권을 침해하는 전쟁 연습을 멈추고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계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사무총장님이신 김경민 총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국제법과 주권 존중이 동시에 무너지는 야만의 시대, 전후 체제가 해체되는 싸늘한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서 보듯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는 이제 상대국의 영토 주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쟁놀이를 일삼았던 미국의 민낯이 지금 트럼프 정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냉혹한 조정기에 한반도가 또다시 미국의 패권놀이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조건 없는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 중단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군사 전략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평화 주권의 단호한 선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 정치를 청산하고 힘에 의한 굴종이 아닌 주권에 기반한 평화의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훈련 중단만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일 유일한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 법적 근거 없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의 통제권을 행사해온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합니다. 국제질서의 재편을 틈타 우리 영토를 영구적인 군사기지로 삼으려는 그 어떤 야욕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정전체제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우리 땅의 주인으로서 온전한 관할권을 회복하는 영토 주권 확립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지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대국의 논리에 굴종과 매몰로서 대응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안위와 주권을 위해 평화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각계 발언의 마지막입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디아스포라 담임 목사님이신 정진우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있지만 전해보지 못했던 무지와 목매의 논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 동맹 이런 단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캄캄한 세상입니다. 남북관계 또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짙은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깜깜한 밤,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날 운전을 하려면 속도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개가 자욱할 때 똑같은 속도로, 평소와 같은 속도로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면 그것은 운전자의 생명과 온 세상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말하셨습니다. 실용 외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실용은 지금 전쟁 연습을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4월로 예정된 미중 간의 정상회담 두고 어떤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에 이 전쟁 연습은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숙고를 거듭하고 있으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여기서 모아지고 있는 이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2026년 그 지긋지긋했던 윤석열 시대가 온전히 극복되고 새로운 새 시대로 힘차게 전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계 선언에 함께 해주셨는데 여건상 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실천 불교 승가의 일문 스님, 서울 여성연대 준비의 박명희 대표님, 경실련 통일협회의 배정영 간사님, 이 세 분이 선언문 낭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대종식 평화협력 촉구 국회 종교 시민사회 시국선언,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 개선과 평화의 길을 열자. 남북 북미 대화의 단절과 한반도 군사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 주권국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강압적 침략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대북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군사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핵심 이익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적대적 군사 갈등이 지속 심화되는 동안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진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 당사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수십 년간 지속해온 대북 제재, 군사적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의 적대적 갈등만을 격화시켰을 뿐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난 내란 세력들의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 전쟁 체제를 활용하여 군사 충돌까지 유도하려 한 전쟁 정치의 위험성을, 그리고 그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조차 어려운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 행위를 확실히 통제해야 할 절박함을 다시 환기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정권 유지에 활용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빛의 광장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관계 개선과 대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정책을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시켜 대리 전장터로 삼으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평화와 관계 개선을 향한 주권자의 열망에 기반한 한반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표방한 대화와 관계 개선의 입장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아직도 불안정한 접경 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건과 연초 무인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격화시킬 여러 행동들을 제대로 통제, 중지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않은 군사 갈등과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9.19 합의 선제적 보건 취지를 살려 우선 공중, 해상, 육상 완충지대를 재설정하고 완충지대 내 사격 훈련과 군사 분계선 침범 행위를 통제, 중지하여 군사 충돌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 다가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봄을 불러와야 합니다. 적대적 군사 압박의 상징인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조정, 중단한 것은 1992년 북미 고위급 대화의 시작점이었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치였습니다. 2026년 다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결단하여 다시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 한미 정부는 제재와 군사 압박 중심의 실패한 정책,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체제 존중, 관계 정상화의 원칙 아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기능과 명칭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공조 협의가 정책 조율이라는 명목 아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기준으로 대북 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2018년 한미 워킹 그룹의 파국적 경험이 되풀이된다면 이러한 협의체는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국회의원 13명, 단체 357개, 개인 212명 참가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프레스센터가 모라이가 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구호 외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에 또 양해를 구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2시에 보신가게에서 오늘 그 선언한 내용을 담아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신각 집회 이후에는 청와대까지 또 행진도 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맨 뒷줄에 있는 분들은 대형 한 글자를 좀 올려주시고 기자분들은 촬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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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 정책 폐기하고 평화의 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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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자!